그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언제 불이 났냐면 오늘이 25일이죠. 5일 전에 났네요. 3월 20일에. 3월 20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저 여기 달력이 있었는데 달력이 없어졌네. 어쨌든 3월 20일이면 지난주였겠죠. 지난주에 대전에서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발화한 시점이 언제냐면 13시 17분, 오후 1시 17분에 불이 났는데 진화가 된 건 언제냐면 무려 10시간도 넘어서 밤 11시 23시 48분에 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대전에 있는 온갖 소방차가 다 몰려들었을 것 같은데 뭐 헬기도 떴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기까지 10시간도 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진화가 늦었을까요? 이 불이 난 데가 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뭐가 많았냐면 기름이 많았대요. 공장이니까 공장 막 돌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저기 찾아보니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그 기름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기화된 기름이 유증기가 수증기 말고 유증기가 굉장히 그 내부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이런저런 기름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에서 넘어지면 손을 탁 짚으면요 손이 까맣게 기름으로 손이 까맣게 된대요. 그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면은 기계가 그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름이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삭유가 그 절삭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톱니바퀴 같은 거 이렇게 뭐 베어링 같은 거 그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이게 철이니까 기름 같은 걸 이제 잔뜩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팍팍 제 입에서 침 튀는 것처럼 기름이 팍팍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 내부에 바닥, 벽, 손잡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이 많이 묻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척유가 있었는데 이 세척유가 뭐냐면은 그 압출 과정에서 이게 그 부품 같은 거를 딱 찍어내야 되는데 그 부품을 그 압출해내 가는 과정에서 이 찍으려면 금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품 금형에 뭐 이것저것 뭐 이물질 같은 거 뭐 그런 거 묻으면은 그거를 닦아내는 게 그거를 세척유라고 하는데 이 공장이 세척유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었대요. 그러니까 불이 딱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져가지고 일반 빌딩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불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시간 넘게 불이 그냥 활활 타가지고 그 공장 하나가 공장이 동관이 전소됐다고 그랬으니까 서관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전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몇 명이 희생됐냐면 돌아가신 분이 사망자가 무려 14명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60명. 그 중에는 아주 크게 다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주 대형 사고가 딱 발생을 갖다가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 회사, 불이 난 회사의 이름이 뭐냐? 어떤 회사냐? 안전공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안전, ANJU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ANJUN이니까 뭐 그냥 그 안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우리가 안전 뭐 조심할 때 그 안전 편안한 안자에다가 뭐 만전을 기한다고 할 때 그 완전 전자 그 안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전인데 그야말로 이게 안전하지가 않고 아주 큰 참화가 발생한 그런 공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장이길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나 봤더니 만만한 공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공장이 설립이 언제 됐냐면 이 공장이 설립된 그 시점이 1953년 5월 29일이었어요. 1953년 5월 29일이면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 6.25가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휴전이 7월 27일인가? 그때 휴전 협정이 있었으니까 아직 북한하고 6.25 전쟁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설립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 70년도 더 넘은 73년 된 그런 회사라는 거죠. 처음에 이 안전공업은요, 어떤 회사로 시작했냐면은 전쟁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차량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미군 차량의 부품 수리 공장으로 시작한 회사가 안전공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돌아가신 손인선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1953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1992년에 손인선 창업주의 장남인 손주환 대표가 이 안전공업을 그냥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환 대표가 2대 대표이사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1953년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39년 동안이나 이렇게 쭉 해왔던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이분도 34년? 34년 한 건가요? 34년 한 거네. 그러니까 두 부자가 거의 73년 동안 거의 30년, 40년을 이 안전공업이라고 한 회사를 경영을 해왔던 건데, 이 손주환 대표는요, 1948년생이거든요. 1948년생이니까 92에서 48을 빼면 44살에 그 가업을 승계한 거죠. 그때 그 손인선 창업주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네가 해라라고 했던 건지. 근데 손주환 대표가 대학을 한양대 공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공대생 그 엔지니어 출신답게 회사를 굉장히 잘 경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에 그 안전공업이 그 공장이 4개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거고, 대전산업단지에 공장이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2년에 그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5년에 이 대덕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대덕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쭉 그 사업을 하면서 대전산업단지에다 공장을 하나, 둘, 세 개를 더 지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손주환 대표가 그 한양공대 출신 엔지니어답게 회사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취임 당시에는 매출이 87억이었고 수출이 200만 달러였는데, 그런데 87억 하던 매출이 2024년 재작년에는 얼마까지 뛰었냐면은 매출이 1351억. 그러면은 매출이 10배가 더 넘게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은 1080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내수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수출 회사야. 내수가 271억, 수출이 1080억. 그 다음에 이 불란이 공장이 무려 4,600평이 넘어요. 13,757제곱미터. 그 다음에 직원이 364명이고 매출은 1,35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느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나 배 선박에 엔진 밸브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거든요. 어디에다 납품하냐면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밸브를 만들어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면 현대모비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더 큰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그 납품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회사가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국산화했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중공 밸브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 중공이 뭐야? 저거 무식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공이 뭐냐면 가운데 중자 빌공자.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할로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부를 비워가지고 무게를 줄이면서도 냉각 효율이 높아진대요. 가운데가 뻥 뚫린 밸브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가 뻥 뚫려 있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자동차가 무게가 가벼워지면 어떻습니까? 연비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내부를 비워서 무게가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연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부가 뻥 뚫렸으니까 수액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재료도 덜 들어가겠지. 거기에다가 냉각 효율도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중공 밸브, 할로우 밸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고온과 높은 온도와 고압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열 합금 소재 적용 능력이 강점이다. 어쨌든 밸브가 아주 굉장히 좋은 밸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등에게도 OEM 방식으로 수출이 잘 돼가지고 1,000억 넘게 수출하는 그런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025년 5월에 은탑 산업 훈장까지도 받았다. 이런 회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훌륭한 회사다. 그 다음에 직원이 364명인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준대요. 연봉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인데 대전 지역에서 6천에서 8천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많이 주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상여금 따박따박 나오는 괜찮은 회사다. 그런데 업무 환경은 좋지가 않다. 막 유증기 등등등 떠 있고 그다음에 기름 막 묻어 있고 그러니까 기름밥 먹어야 된다. 제가 그 블라인드를 봤더니 장점은 월급이 잘 나온다. 단점은 월급이 괜찮게 잘 나온다. 단점은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유증기 막 둥둥 떠 있으면 그거 내가 마시는 거 아닌가? 마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 이런 내용들이 딱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이 나가지고 무려 14분이나 되는 그 다음에 60명이 다치는 그런 참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200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밸브 시장의 55%를 석권하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 좋은 회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 손주환 대표가 가업 승계한 지 13년째 되는 해였는데 우수 가업 승계 경영인 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손주환 대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77세입니다. 77세인데 2005년도에는 우수 가업 승계 경영인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20년이 지난 2025년도에는 어떤 상을 갖다가 받았느냐. 은탑 산업 훈장상 수출 많이 해서 아주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해가지고 그래서 K 자동차 뭐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자동차가 하는데 부품 국산화도 하고 아주 그냥 큰 일을 갖다가 해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너무 많다. 기름때가 매일 쌓이는데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절삭유가 튀어가지고 바닥, 벽면, 손잡이, 장소 안 가리고 기름이 다 묻어있고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은 손에 기름이 새까맣게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진대요. 저도 뭐 어떨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 그래서 뭐야 해서 딱 만져보면 뭡니까? 새똥, 비둘기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서 기분 나쁜데 이 회사에는요. 천정에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이런 작업 환경 너무 싫어. 근데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연말 연초 뭐 이럴 때는 보너스도 나오고 그거는 참 좋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징조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에 이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119 신고가 들어간 게 7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는 그 회사, 그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불난지 봤더니 기름때, 분진 이런 게 잘못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배 피고 꽁초 잘못 버리고 그래가지고 불난 적은 한 번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6번은 기름때, 분진 이런 거에서 뭐 스파크가 튀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정기적인 일반 근로감독을 딱 했는데 시정조치가 5건이 적발이 됐대요. 근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은 기름때, 안전조치 미비, 바닥 청결 상태 불량 이런 걸로.
이름이 안전인데 안전조치 미비했다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적을 당했던 공장이 이 안전공업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내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119에 그 신고된 불은 7번이었는데 15년 동안 7번에 불과했는데 사실은 불 자주 났대요, 여기.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불은 아니고 이렇게 쪼만쪼만한 그런 불이 딱 나면은 직원들이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이 그 공장에서 소방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불을 잘 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불이 난단 말이에요. 불났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별로 그렇게 그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비켜 그러면서 뭐 거기 주변에 뭐 소화기나 뭐나 그렇게 그 소화 장치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불을 딱 끄는데 처음 입사한 저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와 우리 주임님 우리 과장님 불 진짜 따봉 잘 끄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 소방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불을 잘 끌 정도로 이 안전공업에 불이 여러 차례 났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름만 안전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척류 기름통, 세척류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압출 과정에서 부품 금형에 묻은 이형제를 닦아내는 기름을 세척류라고 하는데 이 세척류가 그냥 이렇게 뭐 이만한 드럼통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뭐 묻었다 그러면 세척류 마치 그냥 뭐 물 푸듯이 세척류 퍼가지고 싹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닦고 뭐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불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안전 불감증이다. 내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불이 난 시간이 언제냐면 1시 17분, 13시 17분이었단 말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2시 56분이네. 13시 17분에 불이 났으니까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불을 잘 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3시나 4시나 아니면 10시나 이렇게 업무 중에 불이 확 나는 걸 봤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초기에 진화를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1시 17분이면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작업 좀 시작할까 말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체력 단련실 같은 거 있고 뭐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망한 그 분들의 사망한 분들의 상당수가 거기 뭐 체력 단련실인가 그쪽에서 발견됐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점심 식사 직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비했고 초기 대응을 잘 못하니까 불이 기름이 그냥 널려있는 이 공장에서 순식간에 확 하고 번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어젯밤 오늘 아침에 막 이런저런 그 동영상이 막 떴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손주환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겠죠.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언을 했는데, 언론 대응에 미흡했다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도. 야! 어떤 X가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누구를 만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기자 만났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 대한 변명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또 그 대표님이, 회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정확하지 않거나 나쁜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응을 했었어야지 왜 대응이 전혀 없냐, 전무하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족이고 XX이고 뭐 XX가 뭔지 뭐 추정은 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3, 40대가 많대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중요한데 이 회장님이 손주환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조장, 반장, 리더가 죽은 거다. 14명의 그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조장님, 반장님, 리더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 불에 타 죽을까 봐 엄마가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손주환 회장이 이야기한 거를 듣고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조장님, 반장님, 리더가 불이 확 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 도망가가지고 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먼저, 야, 우리 그 요번에 새로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 어디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주임이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 야, 빨리빨리 피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거 하다가, 그렇게 먼저 챙기다가, 자기 부하와 자기 후배들을 먼저 챙기다가, 조장님, 반장님, 리더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거 아닌가? 이 손주환 회장의 말로만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내용 보면 야 어떤 뭐 X가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변명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똑바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다음에 톤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손주환 대표가 그냥 뭐 화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손주환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어떻게 보면 뭐 폭언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누구였느냐? 뭐 노조 직원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나 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고성을 높인 건 아니고 이 고성을 높였던 대상은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부사장하고 상무 같은 임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손주환 회장이 안전공업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런 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14명이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손주환 대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을 갖다가 무슨 법으로 처벌받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돼서 제가 봤을 때 형량이 강한 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도 만만치 않아요. 이 법도 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전속 수사권이 특사경한테 있는데 이 특사경이 어디 특사경이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전속 수사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떠나가지고 또 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거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꽉 차 있었고 기름때가 그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뭐 감독하니까 아우 바닥 좀 닦아라. 근데 바닥 닦고 그러려면 시간 들고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 또 돈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게 조치를 했다. 이름은 안전공업이었는데 안전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참 그래가지고 진짜 생떼 같은 그러한 목숨이 14분이나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인가.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공 밸브 같은 거는 중공 밸브를 국산화한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회사란 말이죠. 안전공업이 한양대 공대 출신의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 사장님이 밤잠 안 자고 내 회사니까 어떻게든 기술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30년 동안 기술 개발해가지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안전공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품을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동관이 전솔했으니까. 물론 대전산업단지에 공장이 3개가 더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거기서 뭘 만드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덕
산업단지가 완전히 뭐 전소하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지금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대요. 어떤 여파냐? 기아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레이하고 모닝 있지 않습니까? 경차. 레이하고 모닝하고 생산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아마 그 레이하고 모닝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느냐? 엔진 수급이 곤란해졌대요. 왜 엔진 수급이 곤란해지느냐? 그 중요한 밸브가 안 들어오니까. 밸브가 안 들어오니까 엔진이 안 만들어지고 엔진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이 그냥 발생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이 좋은 그 공장이 청소 잘하고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불 안 나게 그렇게 했었으면 그러면 아주 더 좋은 회사로 발전했을 건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한 그 배상은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다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보험은 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손주환 대표 전 처음에는요. 아이씨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응? 악덕기업주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뭐 고함을 질러 막말을 해? 뭐 이래가지고 손주환 대표에 대한 인상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분이 손주환 대표가 77세인데 1992년부터 그냥 아버지가 공장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도 공대 가겠습니다 해서 한양공대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이제는 네가 맡아라 뭐 하니까 92년부터 맡아가지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갖춘 은탑 산업 훈장까지 받은 1,000억 이상을 수출하는 그러한 중견 기술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손주환 대표였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안전관리 이름이 안전인데 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그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그 피해를 어마어마한 피해를 희생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 대표님도요 늙음하게 지금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빨리 수습이 돼서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회사는 가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자동차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이른바 전화위복이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참 영원한 평안한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보니까 이 직원들이 30대, 40대가 많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40대가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족들, 자식들,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부터 돈 들어갈 일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돈 같은 걸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것인가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라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